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보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기 이제 요코하마 저기도 마찬가지고 좀 오래된 산업유산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온다는 거는 그냥 심심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뭔가 볼거리가 있고 뭐 먹을 거리가 있다든지 즐길 거리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 사람이 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오라고 하면 사람들 안 오는 거죠. 그죠? 물론 실제로 돈 나눠주자는 다음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상품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명부에 등록이 되고 이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주체와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건축 설계하는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제 기반이나 이런 사업들은 소위 말하는 사업의 좀 정통한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겁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엄청난 투자도 많이 되는 거고. 그런데 소위 공무원이나 관 이런 공공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약한 거죠. 이게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게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세금 감면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그다음 비용을 어떤 식으로 절감할 것인지, 기금이나 돈을 어디서 땡겨올 것인지, 사람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상기성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 것인지, 사람들이 뭘 넣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총합적으로 전부 다 계산을 해보고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업 주체는 누가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기는 독립법인, 여기 무기고 변기창 같은 경우에는 독립법인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는 매각을 할 건지 임대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3,290만 달러. 그리고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도 공공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민간에서 얼마를 투자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공공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한 2.7%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에서 한 게 이제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한 600만 달러 투자해 준 거고, 인프라 하는데 한 200만 달러. 뭐 접근로라든지 주변의 도로라든지 뭐 보행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공공에서 주로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하니까 투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거죠. 여기 노조 연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면 공무원 연금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데는 노동자 자체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연금 이런 걸 돈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연금 이런 거 모아가지고 뭐 투자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대행사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뭐 얻는 거죠. 필요하다면은 이제 자기들이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채권을 매입을 한다든지 뭘 발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건설 채권, 요거는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거라서 설명을 다 드리는, 건설 채권이라는 게 우리는 보면은 예를 들어 A라는 뭐 롯데건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은 거기서 처음부터 땅 사가지고 개발 계획해서 개발 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분양이나 이런 데까지 다 이제 거기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있을까 그러면 이제 크고 하니까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건설 채권 이런 건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완공할 때까지만 이제 완공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 텀이 이제 한 단계가 끝나는 그걸 다른 데도 매각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 수익을 나누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은 또 운영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도 또 이제 해서 하기도 하고 좀 나누어서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많이 하는 이제 민간 부분 같은 게 사모펀드, 요새 많이 하죠. 사모채권 같은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그 투자자 모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 이익이 생기면은 이익이 생기면 나누는 것들.
여기 이제 사모 투자 신탁 이런 데 보면은 사모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재건축 사업 이런 데서 이제 요새는 이 사모펀드에서 직접적으로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 대행사로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재건축 사업을 하고 그걸 이제 생기는 수익을 조합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잘 해야 되는 거. 잘못하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은 그 분란이 생기고 뭐 갈등이 생기고 하면은 이제 고소 고발 사건이 생기고 하면 이제 오래 끌면 끌수록 이게 불리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한 거고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투자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 이제 앞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몬스타 뭐 채권 그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뭐 손실 몬스타 돈 벌어주고 우리 손실 뭐 엄청 받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금융이나 뭐 이런 부분, 투자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발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게 약하니까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월스트리트나 이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데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투자 방식 같은 경우 전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업은행이 일반인 이제 우리 말은 우리 은행이니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은행들 이런 데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에서 연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그 돈 걷어들인 걸로가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사람 일부는 이제 투자가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채권을 매입해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기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통해서 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 보면 3억 달러를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3억 달러면은 그냥 3,500억, 40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우리보다는 조건이 좀 괜찮은 게 신축 뭐 65%, 재활용 뭐 25%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토지 매입비는 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도시민 이런 데 보면은 뭐 집, 그 빈집, 빈상가, 빈집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있으면은 문을 닫고 이러면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땅값은 우리 별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거기 시장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땅이 미국 자체가 이제 땅이 넓고 뭐 가용지 보면 막 우리하고는 이제 그런 조건이나 밀도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많이 틀리긴 한데 여기는 전체로 봐서는 한 2천만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3억 달러 중에서 한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값이. 그러니까 투자 이제 여건이 우리도 좀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토지와 관련된 것들은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되고 이런 것들은 땅값이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이제 땅값이 어떤 데는 거의 없는 그런 부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수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땅은 또 보면 이제 이런 땅도 잘 사야 되는 게 어떤 땅은 보면은 토양이 오염됐을 수도 있어요.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뭐 공장 용기를 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미군 부대 이런 데 가보면은 뭐 땅이 오염되는 지하수 오염돼가지고 뭐 그걸 정화시키는 비용이 땅값보다 몇 배 든다는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잘못 땅 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저희 통영이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신화조선 저땅 LH에서 좋다고 샀는데 싸게 샀다고 좋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토양 오염이 심각해가지고 그거 다시 정화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을 따져봤을 경우에는 그 땅이 싼 땅이 결국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개발 사업을 뭘 하려고 하면. 또 이제 문제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라는 그 지역 주민들이 LH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꼬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패 사례고 성공 사례로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우리도 옛날에 벤처붐 김대중 정부에서 벤처붐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도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벤처 기업들 막 해서 소위 말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많이 생겨있는데 거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품이 다 꺼져버리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동산 이제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성장 관리를 통한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재생사업에 성공하고 뭐 트램이나 이런 노면 전차들 들어오고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다른 지역은 많이 실패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공 전에 이제 다 팔아먹었다. 소위 말하는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컷 다 해놨는데 이게 매각이나 분양이 안 되면 이제 그 기업은 도산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 우리 해외 사례로 많이 알고 있는 영국의 도크랜드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그 소위 말하는 특수 법인, 특수 목적 법인, SPC라고 이야기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드는 여기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한번 말아먹으면 도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리스크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공한 그런 사업이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미국의 구도심 백인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 포틀랜드 이런 데는 고소득 계층이 여기 계속 이제 그 주거 공간이 이런 거 마련하면서 계속 삶으로써 기본적인 소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베이스는 만들어진 거예요. 기반 그런 것들이 좀 성공하고 아까 얘기한 대중교통 수단 주변에 이제 좀 깨끗하고 해서 개발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한 부분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런 걸 평가를 해보는 거죠. 우리는 이런 평가는 잘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2000년에 13만이었는데 반경 한 3마일 우리 치면 한 5km 한번 돌려보는 거죠. 얼마나 지금 살고 있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인구가 늘어났고 도심에 보통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고 가구 같은 경우에도 늘어났다는 거고 소득 중위소 같은 경우에는 50번째 소득이 4만 5천 불에서 5만 불, 5천 불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정도 늘어났다. 그런 거니까 이게 결국 이제 분석에서 이런 것들 효과가 나타나면 성공한 거죠. 이게 이제 안 나타나면 사실은 실패한 거거든. 우리는 사실은 공공에서 그냥 보통 정부에서 한 정부 끝나고 그 다음 정부에서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 건지 말아먹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분석이나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여기 이제 이런 거 다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공한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상당수의 사업들은 이런 분석이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나오고 그러면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분석이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수들이 얼마나 그럼 부동산에서 100원짜리가 200원 됐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산 가치 그 땅에 맥종강 블록 5개 블록에 그 자산 가치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거의 한 400%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거 개발하면 하고 나서 세입 같은 경우에도 한 5% 이상. 그다음에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세무서에도 옛날 100원 걷어들이는 거 이거 하고 나서 500원 걷어들였다는 이야기.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반경 얼마 안에는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주변에 도시 전체에 대한 영향도 있고 간접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서 이렇게 상당히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만 그냥 성공했다고 그냥 국회의원들은 인사는 떠드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시사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치 높은 역사 자산을 활용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이 상업적으로 성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재생 사업을 친환경 녹색 도시 구현을 전 목표를 해서 추진을 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친환경 하려면은 이제 돈이 조금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에너지나 이런 것에서 절약을 한다든지 기후변화 시대에 나름대로 이제 해서 성과를 갖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최종적으로 소위 농공 행성을 할 때 이런 게 성공해 이런 건 문제였고 이런 거 교훈이고 이런 것들 이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건 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여기 성공할 수 있는지 일단은 아까 얘기한 트램 노면 전차가 들어왔다는 걸 잘 활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성장 관리, 외곽이랑 성장 관리를 해가지고 개발 수요들이 외곽에 빠져나가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성을 확보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해외 사례는 해외 사례를 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그 사업성이 높은 그런 기능을 도입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청주에 있는 여초재생 이런 데 개발하려고 하면 이제 주변의 상인들이 반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대만의 타이베이 같은 경우에 역사 문화거리 우리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도시에 보면 역사 좀 오래된 것을 이제 거리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청대 말에 청나라 말기 시대에 보면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서부 이게 대만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 업체의 부품업체로서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글로벌 그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은 별로 없는데 결국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부품업체들 그런 데가 대만이 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기도 했고, 그래서 청대에 만들어지는 건축 양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식민지라든지 이런 거 거치면서 만들어진 건축 양식들 이게 많이 이제 섞여 있는 거 뭐 그런 거죠. 이게 뭐 상해나 이런 데 가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상해 문화거리인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혹시 뭐 상해 가보면은 그 옛날에 거기 그 1930년대인가 거기 상해 그 강변 호숫가인가 거기도 보면 이제 무슨 뭐 소위 우르풍의 그런 건축물들 전리하게 들어있을 거고 관광객 개발하는 것처럼 뭐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이제 소위 말 중국 측의 전형적인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소위 바로크 건축 양식들이 일부 좀 결합된 형태에서 좀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런 지역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거리를 떠오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옛날에 그렇지만 가로의 면한 부분은 상가가 있고 그다음 그 뒷부분은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가게집이라고 하나 가게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살림집이 있고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후통이라 해서 뒷길을 보면 앞길은 이제 장사라는 게 돼 있고 그 사이에 마당이라고 중정이라고 하나 마당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 뒤쪽은 이제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뭐 그런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개발 압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중국이나 특히 상해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다 때려 부수고 많이 지었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상해도 이제 그런 것들 조금씩 뒷골목을 많이 남겨놨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들은 우리도 가도 상해에 있는 앞쪽에 있는 비가 어쩌간 고층 건물 그걸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뒷골목에 가서 이제 식당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술도 먹고 막 기념품도 사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런 독특한 문양이나 양식이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한 2층, 3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근데 이런 지역을 예를 들어 용적률이 한 300%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지역 봐서는 한 200%, 100%밖에 이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100%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은 때려 부수고 용적률 300%다 찾아 먹자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다른 지역에 없는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고 양식이고 하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업을 끌어들이고 장사가 되는 거지. 다른 지역하고 그거 똑같이 만들어놓으면은 이 장사가 안 되고 결국은 뭐 것만 번들고 돈만 많이 들었지 실제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거다. 기존의 것들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논쟁이 붙었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게 처음에는 이제 도로폭이 좁고 하니까 한 7, 8m 우리만 소방도로 길 정도 되는 건데 이걸 이제 20m를 높이고 높인 데다가 이제 부서진 그런 것들을 다시 해서 고층으로 짓자 뭐 그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도로폭을 어떻게 보면 7, 8m라는 게 소위 휴먼 스케일이거든. 사람들이 20m 도로 막 중간에 넘어가기도 그렇고
그런 도로는 차가 싱싱 다니고 뭐 그런 길인데 7, 8m 소위 명동에 있는 그런 길이죠. 서울에 그런 길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걷기 편하고 뭐 들락날락거리면서 물건도 사 먹고 사서 하고 뭐 장사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원래 150%밖에 못 하고 나머지 150% 용적률은 다른 지역에서 팔아먹자. 다른 지역은 300%인데 다른 지역은 450%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걸 넘겨주는 대신에 그 권리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합의를 본 거죠.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TDR이라고 개발권 이양 제도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이제 상업 지역이 용적률이 1000%로 되어 있으면은 어떤 지역은 오래된 구도심 지역이고 소위 말하는 사대문안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 1000%를 다 찾아먹는 게 아니고 500%는 우리가 할게. 나머지 500%는 딴 데에서 이제 우리 그 권리를 사라. 그러면 그쪽에서 권리를 사. 그쪽은 1500%를 하고 우리는 500% 하는 대신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권리를 이쪽으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좀 일부 넘겨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가족에는 좀 독특한 뭐 모습들을 유지시키면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 관광객들 모여들고 상권이 형성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설탕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설탕 이게 대만이 이제 더운 지방이고 하니까 사탕수수를 많이 일제강점기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에 이런 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나서 그걸 이제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일본에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도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여기 옆에 이제 철도에서 지어가지고 이제 설탕 뽑아가지고 기차 싣고 이제 배로 해서 운반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사탕이라는 게 이게 대만 땅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이제 다른 지역들 미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뭐 이런 데 하고는 지금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 닫았는데 그걸 그냥 두느냐 아니면 이게 나름대로 이제 좀 견고하게 지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 건물을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고 지역에는 축제 공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경극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명 이상한 거 뭐 쓰고 뭐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는 말하면 뭐 민속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고 경극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그렇게 소득이 높지 않고 하니까 우리는 말하면 연습장 비슷하게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뭐 경극 좋아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구경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 그 구경 오르면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뭐 물건 팔아 먹어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물건 팔기도 하고 경극을 하면은 우리만 소극장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입장료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관광명소로 만드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활용하는 것들이 있고 아까 얘기한 뭐 다른 것도 물론 있어요. 이거 옛날에 맥주 공장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도심에 꼭 맥주 공장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 이상이 되는 거의 실제 가보니까 타이베이도 이 정도 이상 되는 큰 창고 건물들이 있더라고. 맥주를 만들어서는 창고에다 보관을 해서 이제 운반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이제 맥주 공장이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은 이런 창고들은 이걸 공연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 중간에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라이브로 그 밴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앞은 전부 이제 오픈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맥주를 하고 카페테리아 형태로 해가지고 좀 싸게 그렇게 이제 오픈된 형태로 이제 강당에서 대규모로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거기 특히 도심에 가까운 지역이고 하니까 접근성도 용이하고 해서 밤마다 만 원을 이루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어떤 식으로 아이덴에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또 젊은 계시는 이런 사람도 그런 걸 또 엄청나게 좋아하고 하니까. 뭐 일본 미라토 미라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대 계양 우리 인천 목포 뭐 부산 계양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라는 거는 우리는 뭐 인천인데 요코하마를 통해 가지고 동경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개항이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벽돌 개항이 되고 하면 창고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 오고 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변 공간들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적벽돌 공간이라서 여기 실제적으로 여기도 가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첨단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상당히 그 창고나 이런 것들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튼튼하게 지은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도 이제 그 멀쩡한 거예요. 뭐 부수를 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국가에 있는 땅 그거 계속 놔두지 마시고 그 주변에 있는 수배 공간도 있고 미라 21 그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아니면은 재생 사업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할 테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창고 우리한테 넘겨주셔서 넘겨받아가지고 우리는 여기로 말하면 거제는 포로 소용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넘겨받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다른 하고 엮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지. 그 결국은 이제 인천에 뭐 송도 보면 뭐 유원지나 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유원지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물건을 사기도 하고 관광 오기도 하고 이제 이게 부분적으로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도 친환경 녹색 도시를 이런 뭐 요코하마도 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 흐름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 배 만드는 이런 그런 시설물들 이제 배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하니까 얕은 그 지역에서는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다 파낼 수도 없는 거고 배가 커지니까. 그럼 이제 이런 지역들이 도구가 남게 되는 건데 이런 걸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인지 이게 이제 여기 말하는 미라또미라 21 그런 거 하고 영국의 뭐 도클랜드 그게 결국은 옛날에 배 만드는 거였거든. 런던 템즈 강변에 있는 배 만드는 조선소였는데 배가 이제 가면 갈수록 대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는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대형화된 배를 그 템즈가 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템즈가 있는 배 만드는 건 다 그냥 망한 거고 그다음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다시 활용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문화재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옛날에 시설물들 이런 거 남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견학하고 구경하고 옆에 있는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최신의 최첨단 시설물들에다가 오래된 시설물들 유원지라고 해서 뭐 놀이시설도 있어요. 어떤 거나 얘기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터미널이나 아니면은 좀 유명한 건축가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 우리는 뭐 치면은 저기 동대문 그 역사박물관 여기 거기 보면 이제 이란의 건축가가 유선형으로 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상당히 기념물 특이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거죠. 아니면 영국의 그 런던에 있는 런던 시청 건물, 뭐 계란 비슷하게 생긴 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런던 아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회전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방문하게 되고 그 지역의 이미지도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신하게 하면 얼마든지 이제 끌어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 사업을 성공하면은 그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고 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민간에서도 돈이 되는 걸 알게 되면 알아서 이제 자연적으로 여기서 사업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시간이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설명은 한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책을 가지고 온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책을 한 20권 가까이 들고 온 것 같은데 그걸 좀 비치를 해놓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보세요.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특히 이제 권리재생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것들은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1시간 반 정도 설명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더 깊이 하고 아니면은 지금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조선사업 중심 이런 산업 구조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각화를 추진해서 어떤 식으로 변신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5대5 주변에
그 러스트 벨트가 어떤 식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산업 구조를 변화하는 그런 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산업 구조가 이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5G 시대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지금 또 코로나 시대나 이런 걸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도전 요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것인가를 여러 가지 중에서 결국은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할 것인지. 물론 이게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반짝일 수도 있고 하는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다 보면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막 그렇게 완전히 한 번에 그냥 해결책을 찾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변신을 시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성공하는 데가 있는 거고 실패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데는 계속 이제 쇠퇴하는 거고 성공하는 데는 변신해서 살 길을 찾아내는 거고 결국은 선택에 달린 것 같으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